불쾌하고 이놈이 사기치려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광고에 관련돼서 허위 매물이 극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1천만 원 올렸다. 내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은 적도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진짜 매물을 올리면 다른 중개업소가 가로채기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 매력적인 가짜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놓은 뒤 매수자가 전화하면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매물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매물을 올려서 전체 호가를 상승시키면 그만큼 중개 보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이거 안 되죠. 비싼 매물 올라와 있으면 누가 전화하냐? 싼 물건 찾아서 싼 물건 뒤져서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제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얘기다. 안 돼.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1번 또는 2번의 사례 1번을 하는 경우도 나는 많다고 생각하고 2번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라고 생각되는 집이 딱 네이버 매물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임대 가격도 똑같고 네. 그래서 이것도 딱 이 사례 아닌가. 네네. 딱 기사 보고서 딱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요? 어떤 느낌? 불쾌해. 근데 내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딱 그렇게 보여.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불쾌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이 사기치려나? 나 등기 이거 뭐 그런 것까지 혹시나 뭐 그런 생각까지 아는 입장에서도 너무 같다 거기는. 아는 입장에서도 얼핏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히 분명히 되게 덜컥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러는지는 얼추 알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100% 이해돼요. 네. 이해되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과당 경쟁의 문제겠죠. 중개업자가 많은 게 문제야. 1번, 2번 중개업소가 다 많은 게 1번이 문제죠. 그게 문제야.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을 해야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허위 매물 광고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확산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자, 이게 참. 자 봐요. 내가 내놓은 물건이 내가 그러니까 임대 의뢰한 사람이 내놓은 물건은 18층인데 매물 사이트에는 17층에 올라와 있어. 17층이 물건이 나와 있다라고 알고 손님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보면 그거 17층은 그냥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 실제 매물은 18층이에요. 한층 더 높은 거니까 더 좋을 거예요. 네. 양해를 해주세요. 왜 17층이라고 올렸어요? 실제 매물이 18층이지만 이거를 다른 부동산이 알면 다른 부동산이 이 물건 가진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 빼갈까봐. 그렇죠. 그래서 17층으로 내놨어요라고 하는 거잖아.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물건을 그냥 빼가는 게 아니라 더 받아들일게요 하고 빼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광고하는 중개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더 준다고 하니까 집주인 변심으로 인해 원래 있던 정상 매물이 허위 매물로 변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긴 해.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문제점이 네.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건을 적시해서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게 전속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 잡지 않아서 이런 허위 매물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개 풍토 이런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는 안 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래 중개 제도를 택하는 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속 중개 제도로 바뀌는 것도 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또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 네, 중개 네. 전속 제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허위 매물로 중개사들을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럼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변심을 해버리는 바람에 허위 매물이 됐죠. 그럼 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뭐 기타 등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에요. 네. 어떻게 증빙할 거야? 변심했다 안 했다를. 오, 다 있죠. 다 있죠. 다. 매물 접수 의뢰 가격이라는 게 네. 다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사실 앞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도 좀 봐야겠지만 이제 소송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하겠지만 이게 참 되게 어려워. 나는 좀 쟁점이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물을 내가 100개 부동산에 내놨어. 너무 안 팔려서.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근데 100개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나는 가격을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거를 맨날 통보하지 않잖아. 맨날 안내하지 않잖아. 맨날 하죠.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도 그걸 매일 그거를 수정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변심과 중개업소가 알고 있는 매물 가격의 정보가 항상 똑같이 차이가 없어.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 격차,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정보 격차가 어떻게 보면 허위 매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수요층들 매물 정보 서비스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고 이 허위 매물 근절이 필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게 양면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껴있는 중개업자는 그렇게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면.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중개업자 나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뭐 중개업자가 아니야. 장난친다, 근데 나쁜 짓 이거는 한다 할 거 중개업자가 아니야.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 어쨌거나 아니지. 허위 매물을 이렇게 결국 다른 층의 매물을 올리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의 댓글 이런 거 보면 중개업자가 문제다. 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이 기사의 포인트가 그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실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마치 중개사가 뭐 자기만을 위해 과당 경쟁이 원인으로 중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 뒷면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 더 많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를 한쪽 부분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무슨 뭐 있어요.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집주인이 매물 가격 변동해서 허위 매물 된 것도 배상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제일 좋은 건 전속중개 제도 형태로 변해서 원하시는 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놓고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동의하신 분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제도 이런 게 지금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전속중개 계약에 대한 뭔가를 좀 어떻게 심을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는 못하나? 그게 되면 확실히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지금 자율에다 맡겨놨잖아요. 그렇죠. 자율에 맡겨놨는데 좀 뭔가 제도가 좀 변해가는 유도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많이 풀릴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전속중개 제도를 좀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두 번째 사례 있잖아요. 네네. 매력적인 가짜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놓은 뒤 매수자가 전화를 하면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매물을 사가도록 권유하기 위한 이런 허위 매물 이런 건 좀 이거는 이것도 과장인 게 뭐냐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허위 매물로. 허위 매물 신고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면 실제 매물 광고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조사도 나와요. 하면 되거든. 근데 신고는 안 하고 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지? 사람들 하잖아. 신고를 해서 몇 번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매물 광고가 뜨잖아요. 신고 누르시면 돼요. 이 신고가 누적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 누적이 되면 아예 광고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업소들은.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굳이 뭐 한쪽으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매물 이런 거 허위 매물
진짜 올리는 부동산은 맨날 올리는 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맨날 신고해야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잘 하지? 보면? 일단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것도 피해가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허위 매물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네. 방법이 있긴 있지. 방법이 혹시 있긴 그런 거 안 있는데 가르쳐줘요? 제 입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 못하지. 네. 자, 그래서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시장 자체가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에 관련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시급히 바꿔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결국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하고 또 중개보수 관련돼서 협의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한 큐에 그냥 싹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말씀드려 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